제가 역류성 식도염 6년 동안 낫고 재발하고 반복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건요. 처음 걸렸을 때는 너무 안 낫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더부룩함이랑 복부 팽만감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아서 막연한 두려움이 정말 심했어요. 절망적이었달까? 근데 한두 달 정도 걸려서 낫고 또 한참 건강하게 지내다가 스트레스 관리 못해서 체중 관리 못하고 그러니까 또 와. 또 두세 달 걸려. 근데 반복하고를 지나오면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나아지는 기간이 확 줄어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확 좋아지는지, 어떻게 해야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지를 몸이 알게 된 거예요. 스스로 알아. 스스로 느껴. 이건 먹지 마. 아, 그 자세 안 돼. 일어나. 먹었어? 그러면 나가. 걸어. 움직여. 이런 말들이 그냥 머릿속에 자동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눕는 자세까지 얘기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뭘 하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시죠? 제가 뭐 하고 있나 싶으시죠?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역류성 식도염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아침에 무조건 100명 중에 한 90명은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해요. 아침 컨디션이 아주 안 좋으실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밤새 위산이 역류하니까 위산이 식도를 치니까 목이 칼칼해져. 밤새. 자면서도 이거 하느라고 계속 뒤척이고 진짜 심할 때는 한 새벽 1시, 2시 되면 그냥 신물이 입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이제 깨는 거야. 깊은 수면에 들지를 못한다. 우리 몸이 회복할 시간이 없다는 뜻. 우리는 위산 역류를 막는 것도 중요하고 식습관을 개선해서 위 점막 보호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 회복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세포가 새 걸로 교체되는 시기가 가장 짧은 데가 어딘지 알아요? 바로 입술 안쪽 식도 위라고 합니다. 온갖 음식물과 위산에 노출되기 때문에 짧으면 2, 3일, 길면 5일 만에 새로운 세포로 교체가 된다고 해요. 소화기학 연구들에 따르면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로 부족한 사람들은 한 7, 8시간에서 10시간까지 충분히 자는 사람들에 비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확률이 2배 높대요. 잠을 자지 않으면 세포가 교체될 시간적 기회 자체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멜라토닌, 부교감신경, 세포재생입니다. 첫 번째, 멜라토닌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사라지면 멜라토닌이 분비가 되기 시작하는데 멜라토닌이 나오면 위산 분비량이 깨어있을 때보다 4분의 1이 줄어들고 멜라토닌 자체가 위산의 역류를 막아주는 하부 식도 가략근이 헐렁해지지 않도록 꽉 조일 수 있도록 물리적인 힘을 실어준다고 해요. 두 번째, 부교감신경은 보통 우리가 명상을 할 때나 잠을 잘 때 활성화되는데요. 피가 돌 때 뇌 그리고 팔, 다리 같은 쓰는 근육들에 완전히 몰려가게 된다고 해요. 근데 잘 때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그 피들이 이제 위나 식도처럼 소화기관 쪽으로 쏟아져 들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세포 재생이 이때 정말 활발하게 일어나요. 자라나는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일찍 자야 된다, 잠 많이 자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흔히 성장 호르몬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세포 재생이 10시부터 2시 사이에 제일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낮에 먹은 단백질이 분해돼서 아미노산, 미네랄, 비타민 같은 것들이 식도나 위로 막 몰려가요. 그래서 세포 재생이 엄청 활발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백혈구랑 면역세포 같은 것들도 다 같이 몰려와서 위산에 녹아내린 죽은 세포들도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새살이 돋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면서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고 외치는지 이 메커니즘을 누가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모르니까 회복돼야 될 시간에 깨어있고 활동하고 더 악화되는 행동들만 하고 있으니까 회복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회복이 당연히 느려지겠죠. 그럼 이제 제가 만든 이 페트병을 이용해서 왜 우리가 눕는 자세까지 신경을 써야 되느냐 보여드릴게요.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의
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정을 해보는 건데요. 이게 빨대고요. 이게 식도겠죠? 그리고 여기가 하부 식도 가략근이 이쯤에 있겠죠? 그럼 이게 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지금 안에 철렁철렁거리고 있는 게 위산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산을 갖고 있어요. 이게 많든 적든 여기에 있는 하부 식도 가략근이 꽉 조여주지 못하고 헐렁해져 있으면 이렇게 식도에 위산이 올라오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누워볼게요. 보세요. 오른쪽으로 누웠을 때 빠져나오는 거 보셨죠? 자, 이번에는 제가 왼쪽으로 누워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누웠을 때는 짜잔 이렇게 됩니다. 어떠세요? 여기에 식도가 있는데 위산이 위치가 아래에 있으니까 당연히 역류될 일이 없겠죠? 자, 이렇게 위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눕느냐 쭉쭉쭉쭉쭉 왼쪽으로 눕느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을 때 계속 위는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우리의 하부식도 가략근이 약해져 있고 헐렁해져 있으면, 느슨해져 있으면 위가 이렇게 수축했다 이완했다 하는 운동을 하는데 위가 눌릴 때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왼쪽으로 눕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위가 움직여도 아무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눌러도 나오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 원리예요. 너무 쉽죠? 우리는 이미 역류성 식도염 환자이기 때문에 하부식도 가략근이 너무 느슨해져 있어서 물리적으로 위산이 흘러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냥 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사람이 어떻게 왼쪽으로만 자? 뒤척거리다 보면 오른쪽으로 좀 잘 수도 있고 왼쪽으로 잘 수도 있고 엎어져 잘 수도 있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해요. 바디필로. 없으면 그냥 베개만 있으셔도 됩니다. 이런 걸로 해도 됩니다. 이런 거 베개. 너무 뚱뚱한 베개는 안 돼요. 이게 다리가 너무 벌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척추 골반 정렬에 좋지 않다. 적당한 두께. 왼쪽으로 누워 잘 때 다리에 베개를 꼭 껴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바디필로우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얘를 베고 이렇게 다리에 끼고 왼쪽으로 누워 잡니다. 저 지금 이거 왼쪽으로 누운 거예요. 이렇게. 너무 편해. 이게 너무 편해, 이게 지금 너무 편합니다. 이대로 잘 수도 있어. 요즘에 정말 피곤하거든요. 정말 이대로 자고 싶어요. 왼쪽으로 누워서 다리에 끼고 얘를 꼭 껴안고 자면 극락. 그냥 바로 잠들고 너무 편해요. 너무 좋아요. 지금 잠들 수 있어. 근데 이거를 다리에 끼지 않고 자면 이 척추랑 골반의 정렬이 다 무너지고 주변의 근육이랑 인대가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통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해요. 그러면 바로 이제 뇌에서 깨라, 자세 바꿔라 명령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뒤척이게 되는 거거든요. 베개를 다리 사이에 끼므로써 척추와 골반 정렬을 안정감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 안정화되기 때문에 이 뇌가 너무 편안하게 느낀대요. 저도 이거 방금 전에 보여드린다고 얘 베고 얘 안고 다리에 끼는 순간 그냥 저 잠들 수 있어요. 잠들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그냥 자동으로 나와. 이대로 잠들 수 있어. 뇌가 그래서 너무 편안하게 느껴서 어떤 통증이나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명령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뒤척이지 않고 그냥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잠을 계속 잘 수 있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우리는 깊은 잠에 들 수 있겠죠? 아니 근데 우리가 7, 8시간은 자는데 한 번도 자세를 안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 그 성장 호르몬 활발하게 나오는 때가 언제라고 했죠?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우리도 세포재생이 가장 활발한 때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잖아요. 아니 딱 4시간만이라도 유지될 수 있다면 우리가 편안한 자세를 만들어줘서 자는 동안 뇌 건들지 않고 어떤 명령을 하게끔 만들지 않고 푹 잘 수 있게 수면 자세를 잡아주는 게 최선 아닐까요? 자 여러분, 아침에 늘 목이 쉬어있고 목이 막 시큼하고 따끔따끔하고 이물감 느껴지고 밤새 위산 역류하느라 깊은 잠에 못 들어서 막 뒤척이고 너무 힘들지 않아요? 피곤하지 않아요? 거울 보면 막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잖아. 몸이 천근만근인데 우리 준비하고 학교 가야 되고 뭐 회사 나가야 되고 너무 힘들잖아요. 솔직히 역류성 식도염이 이게 쉬운 놈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지독한 놈이에요. 끈질긴 놈이에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인간이 더 지독하고 더 끈질겨요. 결국엔 이겨낸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영상 이렇게 하나하나씩 올려드리잖아요. 다 따라해보세요. 다 어렵지 않아요. 어려웠으면 제가 진작에 포기했을 거예요. 포기한 것들은 저는 안 알려드려요. 당연히 저 안 하고 있으니까.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아침 뭐 공복 루틴 아니면 뭐 양배추 먹는 법 다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따라오시면 돼요. 정말 귀찮아도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해야 돼. 나아야지. 언제 나올 거야? 느껴보는 거예요. 우리 몸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자, 당장 오늘부터 뭐 잠깐 눕더라도 무조건 왼쪽으로, 왼쪽으로. 잘 때도 왼쪽으로. 누워서 베개 다리에 끼고. 아시겠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하시고 앞으로 올라올 역류성 식도염, 더불어 소화불량에 관련된 모든 꿀팁들 제가 앞으로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건강한 삶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저 그리고